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수능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남도 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 어떻게 치러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올해 3월 2일 개학 연기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교육계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 달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교육부의 방침은 수능 연기는 절대 없다. 이제 설사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확진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2주 늦춰진 12월 3일에 수능이 실시됩니다. 네. 우리 전남의 경우만 살펴보면 전남에는 수능 인원이 약 14,200명 정도가 올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 숫자는 예년에 비해서 약 1,79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응시 인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험 장소를 살펴보면 총 7개의 시험 지구에 53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예년과 다르게 수험생의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일반 시험장,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그리고 아예 이제 확진자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해서 이제 3개의 시험장으로 구분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예정이고요. 당연히 모든 수험생은 시험 응시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또는 14, 5년간의 그동안 학습의 결과물을 단 하루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이제 민감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민감한 그 날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점. 또 다른 점은 지금 이제 학교 책상에는 칸막이가 없지만 수능 시험장에는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아크릴판으로 해서 우리 가끔 TV 보면은 뭐 대담할 때 아크릴판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아크릴판을 다 설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 28명 정도가 한 반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는 24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아크릴판을 할 건데, 또 문제는 뭐 학부모님도 시험 보시면 옛날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지가 굉장히 좀 큰 종이 시험지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지를 넘겼을 때 또 아크릴판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물론 아크릴판 밑에를 좀 뚫을 예정이에요. 좀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일부 학생들에게는 좀 민감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은 미리 우리 수험생인 학부모가 아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학생들은 미리 적응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비 소집일은 12월 3일 하루 전 12월 2일입니다. 예전에는 예비 소집일 날에 자기가 시험 치를 장소를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방역 때문에 시험장 안으로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워킹스루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에서 넓은 공간에서 별도로 예비 소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 수능에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일주일 전에는 이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해서 네. 그 일주일간 이제 그 방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 관계자들은 좀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를 일주일간 안 가게 되면 마지막 집중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중 학습을 이제 사교육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서울권 등 대도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코스, 아마 사교육계에서는 일주일 코스를 또 마련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지방 학생들과의 어떤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정된 수능입니다. 이런 악조건이지만 우리 교육 관계자들, 특히 수험생 학부모들 다 조심하고 노력해서 아무 탈 없이 치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마스크도 착용을 할 거고 또 칸막이도 설치되기 때문에 미리 비슷한 환경에서 적응을 해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교육 일선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뭐 예.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 좀 어떤가요, 요즘에? 예, 뭐 이제
정말 당황스럽죠. 올 1년은 이제 모든 학생들, 학부모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특히 수능을 치러야 하는 이 학생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지 않은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교가 늦어졌고 그만큼 또 원격 수업을 통해서 또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또 학습 격차가 또 심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현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정말로 지금 이제 원격 수업 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 학생들의 수능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제 교육 관계자 특히 이제 감독관을 우리가 차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장소가 시험 그 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반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예상하기로는 약 800명 정도 더 시험 감독을 차출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시험이 감독이 아닙니다. 특히 수능 시험 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험 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감독관들의 발자국 소리 하나가 또 시험에 방해됐다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 감독인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을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번엔 더욱 심화가 되겠죠. 특히 이제 그 별도 시험장에서 치르게 될 감독관은 이제 레벨 D 정도의 보호복을 착용하고 TV에서 보시면 거의 뭐 우주복처럼 하는 그 방화복 있지 않습니까? 보호복. 네. 이걸 또 입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또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또 그 수능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점심시간에 또 이동도 금지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긴장된 상태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특히 이제 2주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분명히 이제 추워질 것 같아요. 뭐 수능 한파 그랬는데 11월 중순에 치를 때는 그래도 좀 따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3일이기 때문에 꼭 수능 날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날씨에 따른 학생들의 또 적응도 또 아니면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감기 예방을 우리 수험생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외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수능도 수능이지만 내신 관리에도 준비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가 수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 특히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오죽하면 신중의 신을 내신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은 그만큼 내신은 수능보다 자신들의 대학 진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시험을 총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 기말 하게 되면은 1학년 때 2번, 총 이제 4번을 시험을 보겠죠. 2학년 때 네. 4번, 3학년 때 2번 봅니다. 총 10번의 내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의 감독 또는 학사 이런 부분도 수능만큼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그 내신 부정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수험생들의 충격이 훨씬 큽니다. 사실 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정한 방식으로 타 학생이 자기보다 높은 등급을 얻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정이 비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 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올해는 등교 수업이 늦어졌고 또 정말 3학년 1학기는 그 코로나 초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안정이 안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약간 안정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시험을 연달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시험을 본다든지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랬을 때 기존에 2학년 때까지 학습량이 많았던 특히 사기권 학생들 또 사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은 큰 손해가 없었거든요. 그냥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당장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내신 시험은 또 수시 시험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바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난 우리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제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올해는 지금 9,300대 정도 지금 구매를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에게 초급 사양의 노트북이 제공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5,200여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또 저소득층들에게는 정말 그 인터넷 매달 부담되는 인터넷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 사용료, 인터넷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 세대는 아니고요. 저소득층에게는 약 6,500여 세대 정도의 인터넷 통신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저희 전남 교육 중에서 제가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에 대한 훈련인데요. 스스로의 훈련, 스스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누군가가 강제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여서 함께 교수법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 나온 결과물을 현장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코로나 이전에 이미 갖췄어요. 그걸 네. 이제 전학공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전학공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직 학습 공동체라는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와 이제 뜻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물론 학교가 달라도 좋습니다. 모여서 동아리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훈련하는데 마침 코로나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분들이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매 주말마다 모여서 하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목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에 중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과거에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였는데 원도심이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목포에서 영어 체험 마을로 썼던 그 공간을 1층, 2층은 소프트웨어 체험실을 하고요. 이제 그 곳에 정말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주말에 자녀들 데리고 와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더 활발하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쉽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게 아쉽지만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갖춰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설사 코로나가 계속 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좀 힘이 나는 그런 소식이네요. 그러면은 다시 수능으로 얘기를 돌려봐서 현재 수험생들,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여 가량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미 지난 10월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끝났어요. 27일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정말 전략을 전 잘 짜야 된다고 봐요. 수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남만 따져보면 전남은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 수험생이 약 90%가 수시로 진학을 합니다. 수시 입시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데 수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몇 개 의예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과들은 이제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을 보지 않고 수능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응시합니다. 네.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1차를 뽑고 2차에 수능의 최저 기준을 맞추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응시한 학생들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또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도 이제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현재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개량한 학생들은 수능을 대충 보겠죠. 네. 그리고 이미 합격자가 합격이 된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지원 학생들은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은 뭐 우리 대학은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만 뭐 2등급 받으면 되겠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세 개를 합쳐서 뭐 등급이 10 이내면 된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유불리를 잘 따져서 자기가 한 달에 가량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좀 여유 있는 과목은 좀
좀 시간을 덜 할애하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그 과목의 취약도 그러한 단원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한 달에 가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것을 또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오답 노트를 대부분 했을 겁니다. 오답 노트에서 본인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또 본인이 가장 힘들어한 어떤 영역들을 점검하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 리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가량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날 수능 현장의 분위기를 상상하고 그 분위기를 좀 미리 적응해 보는 그런 훈련 또 뭐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음식 섭취 이런 부분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의 입시 전형에 맞게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전남교육청, 교육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전담이 매년 저희들이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질책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 성적이 17개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17등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면서도 이제 다그치는데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단 하루의 결과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학습 양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뭐 하이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수능을 위해서는 그 이기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수능 방역 TF팀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치의 어떠한 그 소란도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 등교 문제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있고 그래서 재수생이랑 재학생이 뭐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원래 재수생이 수능에서 유리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현역 재학생들은 3년 공부를 하죠. 네. 그다음에 재수생들은 대부분 4년 아니면 5년간 공부를 하는데 그 졸업 이후에 그 보통 1년을 이제 기숙학원이라든지 정말 수능 시험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특히나 또 재수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진학하지 못했다거나 정말로 그 자기 원하는 대학보다 한 단계 아래의 그 대학을 진 학생들이 반수를 한다든지 재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워낙 수능에서 강한데 올해는 더욱더 이제 이러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마 네. 현실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 고3 학생들이 수능에 집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현 재학생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보다는 수시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올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지금 한 20여 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매년 이런 이제 입시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든 사회적인 상황이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고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학을 책임져야 된다. 좀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어떤 코로나 핑계, 시험장 핑계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수험생 각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시고 특히 우리 교육당국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한번 믿고 우리가 어려운 수능 반드시 이겨내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말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수험생들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올해 수능, 수험생들 평소처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